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연구가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홍익인간의 인구 통계적 해석에 의한 현대 적용 가능성의 모색입니다.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홍익인간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할 경우에 개인 및 집단을 비롯하여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 및 결정 주체기관의 다양한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하에 현대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제세 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고, 현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발표 내용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1. 문제의 제기, 2.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의, 3.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 사례의 현대적 의미, 4.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홍익인간에 관한 개념을 확장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적 범주별 현대 적용 가능성의 모색. 6. 요약과 현대 적용상의 시사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극빈국 한국이 2010년에는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성공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201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삶의 질 및 행복감 저하 등 사회 갈등의 재반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발표자는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하여 현대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국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떨어지고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의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새로운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적인 실현 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이 21세기 핵심적 주도 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지목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 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시도하고, 향후에 재반 현안 문제에 대한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적용 가능성이 얼마인지 이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의 지난번 유튜브에서 홍익인간 개념과 제세 이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드린 계기로 해서 기존의 홍익인간 개념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그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제 중 하나는 명상충족, 다시 말씀드리면 성통공안의 그 3일 신고에 의한 성통공안의 명상충족 조건과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 이와 실천 전제 조건, 이 두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탐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홍익인간 실현이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범위에서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희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의 구분 속성별 차원에서 확장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호상 신용화 논문과 저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고, 노령층이든 청량층이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같이 이익이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두 이렇게 한다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 각각의 몫에 비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훈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홍익인간 사상을 통치자와 권리 계급과의 관계 또는 통치자와 피치자 내지 백성 등과의 관계로 분석한 바가 있으며 제세이화를 권력작용의 대상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란 오늘날의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계획하거나 시행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입법, 판결, 의회 통과 등과 같은 모든 직무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 주체 결정기관 차원의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를 반영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 사례의 현대적 의미,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 사례 7가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를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한 가지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간의 공존의 원칙. 두 번째, 이웃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적 원리. 세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원리. 남과 북의 통일 관련 원리.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운영상의 적용 영역. 국제 문제 및 인류 보편적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7가지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홍익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각각의 몫에 따라 고른 배분이 돼야 되고, 행복의 기여가 돼야 되고, 특정 속성별로도 차별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요점은 상대관계의 부각으로 개인 간의,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서, 남과 북의 관계에서 모두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속에서, 경제 영역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영역 속에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점은 2가지 전제 조건 속에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홍익인간 개념상의 개인 간의, 공동체 간의,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속에서 남북 간의 통일, 다양한 국정 운영, 국제 문제나 인류 현안 문제 등에 관해서 그 제세이화적인 그 전제를 통해서 실천 방안을 모색하거나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의 범주 구분을 고려할 때 개인의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 결정 주체기관 차원 등의 그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를 반영해서 그 실천 방안 등에 대한 해결 방향이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얼마만큼 모색될 수 있는지 탐색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4번째,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 그 선행 연구 사례를 보면 김철수 논문에서는 홍익인간의 그 의미에서 홍익인간을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라 표현을 했고, 박금의 논문에서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이라고 표현했고요. 권상아 논문에서는 사람과 사람, 서보군 논문에서는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사례에 기초해서 본 발표에서는 그 4가지 그 범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 집단 차원, 2번째가 인적 속성, 3번째가 영역 차원, 4번째가 집행 결정 주체기관 차원, 이렇게 4가지로 범주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집단 차원의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는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노령자와 청장년, 승자와 패자, 엘리트와 일반 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이나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사용자와 노동자, 우종민족과 열등민족, 백인과 흑인 등의 관계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속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나아가서 민족, 인종, 국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 이념상으로 볼 경우에는 그 인구 통계적 변수에다가 출신 민족,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역 차원에서는 선행연구 사례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 적용이 가능하며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그 의미로 영역 차원을 포함해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영역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유권자,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정당과 일반 국민,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등의 관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경제 영역에서는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도 구분이 되고요. 사회 영역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청년층과 고령층,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결정 주체기관 차원에서도 상대관계를 대통령과 일반 국민, 국무총리와 일반 국민, 관계 정부 부처와 일반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 정부 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집행 결정 주체기관 차원에서는 개인 집단과 인적 속성 등 범주별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 범주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 발표 내용을 요약한 그 결과이고요.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의거해서 개인 집단을 비롯해서 인적 속성에서나 영역 차원에서나 집행 결정 주체기관의 차원에서나 이러한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이해와 고려하에 인간 모두를 광범하게 확장해서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 고려하에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요. 특별히 이 점은 성통공안의 명상 충족과 제세 이화의 법령 정책 시행 등의 실천 전제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고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개념 및 홍익인간 사상에 의거해서 이런 다양한 인구 통계의 상대관계를 고려할 때에 해결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양한 상대관계를 반영했을 때 구체적이고 광범하게 확장하는 경우에도 국내 문제이든 국제 문제이든 관계없이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관련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5.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적 범주별 현대 적용 가능성의 모색. 앞에서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의 범주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인구 통계를 고려한 현대 적용 가능성이 어떠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한 국정 운영 관련 계획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 등의 제반 과정을 통해서 개인 집단 차원의 상대 관계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침도 없고 배제도 없고 차별도 없이 누구나 공존하면서 이익이 되도록 국정 운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 통계 범주 구분의 상대관계를 고려해서 개인 집단 범주 상대관계에서 국정 운영 적용과 관련한 법령 제도 결정권자는 법령 제도 등의 준수, 보완을 포함한 제세 이화적 실천에 의거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반영하고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 개념에 의거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 내 구성원의 성별로도 모두 이롭게 하고, 연령별로도 모두 이롭게 하고, 직업이나 학력별로도 이롭게 하고, 소득이나 가구, 주택에 의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의 구분 속성별로도 차별이나 독식이나 배제나 하지 않고,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고, 나아가서 행복감 상승, 행복지수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집단 차원에서도 이러한 인구 통계에 의한 상대관계를 고려할 때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 방식은 각각의 몫에 비례해서 해야 되고, 행복에 기여가 돼야 되고, 차별이나 배제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적 속성 차원에서 인구 통계를 고려한 현대 적용 가능성.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 운영의 과정 속에서 인적 속성의 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집단 구성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독식, 치우침, 배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공유하면서 누구나 이익이 되도록 국정 운영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사례를 열거한 것처럼 인적 속성과 차별 유형 구분에 따른 상대관계에 대한 법령 제도 결정권자는 법령 준수나 제도 준수 보완에 의해서 모두 이롭게 적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적 속성 차원에서 상대관계를 비롯해서 개인이나 집단 내 일부 구성원에 대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지역, 종교, 국적 등의 범주 구분에 의해서도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치우침이나 차별이나 배제가 없이 각각 몫에 비례해서 행복에 기여하고, 차별이 배제되는 원칙의 방식에 의해서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고, 질적 삶의 향상, 행복감 상승 등의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 차원의 인구 통계를 고려해서도 현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역 차원의 상대 관계에서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느 개인이나 일부 집단 내 구성원의 승자 독식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치우침, 배제나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국정 운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연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통일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참조해 다양한 영역별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 범주 구분 등에 있어서도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법령이나 제도의 준수 또는 필요시 보완에 의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행복에 기여해야 되고, 차별 배제 방식으로 모두를 이롭게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집행결정 주체기관 차원의 인구 통계를 고려한 현대 적용 가능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결정 주체기관의 차원에서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 운영의 적용 시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독식, 치우침, 배제나 차별이 없이 높은 수용 가능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이든지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 간접적 이해 충돌과 관련 일체 행위의 배제 응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다각적인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 운영의 적용과 관련해서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덕적 책임감을 자각과 실천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개인 집단 차원에 있어서나 인적 속성의 범주나 영역 차원 등의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 없는 상대관계를 반영해서 법령 제도의 준수 보완에 의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정치 사회적인 경제적인 경쟁성이 올라가고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나아가서 삶의 질적 향상이 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요약 및 현대 적용상의 시사점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홍익인간 관련 인구 통계의 상대관계 범주를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집행 결정 주체기관 차원,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의거해서 이러한 인구 통계적 상대관계의 범주별로 이해하고 고려함으로써 인간 모두를 광범하게 확장해서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의거해서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구 통계의 상대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개념상의 성통공안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하에 개인 집단이든 인적 속성에 있어서든 영역 차원에 있어서든 집행 결정 주체기관의 다양한 인구통계 상대관계를 고려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결정으로 행복에 기여하고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인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광범하고 확장적인 국정 운영의 적용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판단과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홍익인간의 광범한 해석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관한 현대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